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진술과 또 체포 대상자 메모가 거짓과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 파괴의 단서로 활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진술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작되어 오염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이 붕괴됐고, 따라서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당연히 석방돼야 할 것입니다. 구속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사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검찰은 구속 집행을 정지하거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이 아니라 지난 4일 자신있게 구속 취소 신청을 제출했던 것도 이 같은 명백한 사정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을 토대로 7일 구속 취소 사유를 추가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11일 이전에 법원은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 그리고 메모 등의 증언 증거가 오염됐다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유일한 구속 사유로 들었던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또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졌습니다. 우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거짓 진술과 조작의 실체를 주장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홍장원의 진술과 체포 대상자 메모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는데 해당 진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거나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여인영과의 통화 내용을 왜곡하고 조작된 메모지를 통해서 체포자 명단을 꾸몄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조작된 메모지가 국정혼란과 내란 혐의 조작의 촉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증언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조만간 홍장원은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 내용은 오류는 물론이고 명백한 조작 흔적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이 방첩사 구금시설에 체포된 정치인들을 구금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방첩사에는 구금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인영이 존재하지 않는 구금시설을 홍장원에게 얘기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회 봉쇄 상황도 조작해서 진술했습니다. 홍장원이 여인영과 전화통화를 한 시간은 12월 3일 11시 7분께 했습니다. 이때 당시 홍장원은 여인영이 전화통화에서 경찰과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홍장원이 주장했는데 방첩사 요원이 국회로 출발한 시간은 4일, 그러니까 이튿날 0시 25분이었습니다. 그런 방첩사 요원이 국회로 출동하기도 전에 여인영이 홍장원과 통화해서 벌써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명백한 거짓말이죠. 또 홍장원은 여인영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여인영은 체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단순히 위치 확인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은 여인영이 1차, 2차 검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검거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장원은 여인영이 체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인영은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홍장원은 자신이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인력을 보내라고 했더니 여인영이 그럴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국정원에서 방첩사로 인력을 보내려고 했고 이를 여인영이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이 정반대로 상황을 호도했던 것이죠. 보고서는 홍장원은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조작된 메모지 등을 통해서 체포자 명단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홍장원의 메모지가 공개되면서 계엄군이 특정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증거로 활용됐는데 비상계엄령 상황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자신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꼭지가 돌았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모자는 작성 과정과 작성자, 작성 내용 등에 있어서 진술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리고 홍장원의 보좌관과 홍장원 본인 두 사람의 필체 역시 메모지에 적혀있는 필체 역시 자신들의 필체가 맞는지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최초 메모를 구겨서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이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홍장원은 그러면서 최초에는 체포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또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습니다. 홍장원의 말은 이처럼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지원,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두 사람을 홍장원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홍장원이 이들과 공모해서 조작과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행위야말로 내란 행위죠. 보고서는 박지원과 박선원이 홍장원을 통해서 탄핵 정국을 조작하고 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박선원은 이번 사태 초반부터 홍장원을 접촉해왔다고 본인 입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이 홍장원의 진술 조작 과정에서 배후 조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국정원의 내부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조작된 증거와 허위 진술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 공작을 넘어서 국가전복 시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내란죄 그리고 국가전복 음모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여인영 전 사령관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 같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고, 특히 박선원과 박지원이 국정원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용산의 박용성 노수철 변호사가 직접 이름을 밝히면서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물론이고 박지원이나 박선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곽종건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공시 17분으로 곽종건이 대통령과 통화한 공시 30분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무기 사용을 검토해서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했는데 김현태가 이를 거절하니까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명식이 특전사령관이라는 자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곽종건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하였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그런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이란 말은 군대 간부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곽종건은 또 본회의장에 대한 단전 지시는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이 스스로 지시한 것이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수천 발의 실탄 역시 훈련 상황에서도 당연히 가져가는 것으로 곽종건조차 전혀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왜곡과 검찰의 자의적 공소장 기재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0명의 충족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임이 확인됐습니다. 곽종건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50명이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 못했고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숫자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곽종건과 통화한 시간은 0시 30분경이고 본회의 개의 시간은 0시 49분이었습니다. 불과 19분 뒤에 본회의가 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곽종건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도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건의 진술을 유도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공익 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우리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내란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증언으로 이미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은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며 국회 내부에 들어갈 계획도 없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수방사의 벙커는 지휘부가 사용하는 곳이지 체포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 신빙성이 지금 크게 떨어지면서 내란죄 프레임도 이제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나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지금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되고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제라도 스스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서 석방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